작법서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땡땡 작품에선 그렇게 안 하던데요. 작법서는 교과서가 아니라 참고서죠. 어느 단계에서는 진짜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어느 단계에서는 작법서가 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한 번도 만들어 보지 않은 사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명확한 사람, 작법서 보지 않아도 재밌게 잘 만드는 사람, 독이 되는 단계는 주로 이 세 부류의 작가들에 해당합니다. 주인공의 목표를 못 잡겠어요. 제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면요. 첫 번째의 경우 일단 이야기를 끝까지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하죠. 그러려면 가능하면 단편이 좋을 테고요. 그래야 내가 만든 이야기에서 어디가 부족한지 검토를 하며 작법서를 볼 때 제대로 흡수되는 게 있을 겁니다. 미완성 작품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다시 다른 이야기를 또 만들고 검토하고의 반복이죠. 나의 경우에도 작법서 생각하지 말고 만들어 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를 작법서에 억지로 끼워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만들었는데 잘 되면 좋은 거고요. 안 되면 부족한 게 뭐였을까, 그런 걸 느꼈을 때 그때서 작법서를 펼쳐서 공부를 해보는 거죠. 다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죠. 굳이 잘하는데 볼 필요 없죠. 작법서라는 거는 주로 통계를 토대로 만들어진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법서는 이런데 이 작품에선 안 그래요. 라고 말을 한다는 건 그 작품이 평균의 영역이 아닌 거죠. 일반적인, 평균적인 통계에 기인한 교과서가 아니라 참고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인공의 목표를 못 잡겠어요. 제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경우 대부분 하나밖에 없어요. 세계관 나열, 하고 싶은 세계관을 타임라인대로 줄줄줄줄 늘어놓기만 하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이런 이야기에서는 인물도 없고 목표도 없고 그냥 사건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서 초보자라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야기 일단 서랍 속으로 짱 박아 두시길 바랄게요.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만들어진 세계관이 너무 소중해서 하나도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인물의 목표로부터 시작하는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서랍 속에 짱 박아 뒀던 이야기는 나중에 몇 년 뒤에 다시 꺼내서 그때 작업하면 되니까요. 제 이야기는 재미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재밌어지죠? 재미가 없다고 느껴지는 것 또한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첫 번째, 진짜 재미가 없는 경우. 두 번째, 내 이야기라서 재미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헷갈리는 경우. 가의 경우는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다작, 다독, 명작 많이 보시고 단편 계속 써보세요. 절대 지름길은 없어요. 나의 경우는 안심해도 되죠. 대부분의 작가가 비슷하니까요. 이런 경우 기획서로 정리하든 좀 더 보기 좋게 만들어서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평가받는 수밖에 없죠. 소재는 떠오르는데 디테일하게 풀어서 쓰지는 못하겠어요. 진행하다 보니 계속 막혀요. 진행하다 보니 막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작법서를 보면서 힌트를 찾아 나가시건 다른 작품들을 보면서 힌트를 얻으시건 계속 머리 싸매면서 답을 찾아 나가야죠. 이건 당연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사건의 접합부들을 자연스럽게 풀어서 쓰지 못하겠다는 거는 말 그대로 아직 익숙하지 않은 거죠. 객관적으로 아직 실력이 부족한 거죠. 익숙하지 않은 행위를 하는데 술술 써지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기타를 잡았는데 처음 코드 몇 개를 배웠어요. 근데 그 코드와 코드 간의 연결을 자연스럽게 술술 하는 게 이상한 거죠.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계속 반복 연습을 하는 게 답이죠. 많이 보는 게 답이죠. 만약에 단편을 한 번이라도 완성까지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아마 그 이후부터는 모든 콘텐츠를 볼 때 조금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자연스럽게 좀 더 분석적으로 보게 되고 내 경험 안에서의 실수를 찾게 되고 배울 점들을 보게 되죠. 많이 보고 많이 베껴도 보고 많이 써보는 게 답이고, 이거 외에는 딱히 초보자분들이 해야 될 건 없어요. 저는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주위에선 이런 거 하지 말래요. 어쩜 좋죠? 이건 본인의 선택입니다. 취미로 쓰시는 건지 직업으로 생각하고 쓰는 건지부터 정해둬야 할 거고요. 취미로 하는 거라면 무조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무조건 완성을 하세요. 그리고 아직 한두 번밖에 이야기를 만들어 본 경험이 없다면, 한 5번 이내라면 직업으로 생각하고 있더라도 일단은 하고 싶은 대로 쓰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털어내고 이제 하고 싶은 게 없을 때쯤, 다 소진했을 때쯤에, 그때까지도 내가 프로로 데뷔를 못했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내가 뭐가 부족한지가 그제서야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걸 하는데 잘해서 인정을 받는 건 정말 극소수의 축복받은 작가들이죠. 대부분의 작가분들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비슷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들이 너무 뻔하고 비슷하고, 그래서 답도 너무 뻔하고 정해져 있어가지고, 왜 기업 홈페이지 같은 데 보면은 AS 사이트에 Q&A 말고 자주 묻는 질문 답란이 따로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요? 내가 재능이 없는 게 아닐까? 난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아니에요. 대부분 다 그래요. 99%의 작가들이 다 그런 경험을 거쳐서 지금의 자리에 있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그 작가의 위치랑 자신을 비교하지 마세요. 오죽하면 버티는 자가 승리한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실력이 오를 때까지 다작하면서 버티면 언젠가는 된다는 말이죠. 최대한 즐기면서 많이 써보는 데 집중을 해주세요.
작법사에 고통받으면서 1년 내내 한 작품을 만드는 것보다 자기 마음대로 1년에 막 서너 작품 만드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시기마다 다르지만 최소한 초보자 때만큼은 이게 훨씬 좋다는 걸 장담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 때 작품을 만드는 목적이 대비가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절대 할 수가 없거든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건 엄청 괴로운 일이죠. 작품으로 뭔가를 해내려는데 욕심을 두지 말고 나의 만족에 욕심을 두고 한 작품 한 작품 소중하게 만들어 가는데 집중을 해주세요. 남이랑 비교하지 마세요. 특히 프로 작가나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랑 비교하지 마세요. 일단은 단편 5개만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욕심을 가미해서 뭔가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즐거운 창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이 곧 재능이다. 재능에 자신이 없다면 양으로 승부하자. 나카타니 아키히로.